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규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내용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1학년 때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1학년 강의를 혹시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막 거의 없을 확률이 많은데, 들었다면 나중에 이게 또 나옵니다 하면서 보통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 잠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이런 2차식이 있다고 하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2차식이죠. 자, 여기에다가 equal 0을 붙이면 뭐예요? 2차 방정식, a가 물론 0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자, 얘를 붙이지 않고 앞에다가 fx 이렇게 하면은 뭐죠? 얘는 2차 함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얘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핵심은 이 안에 있는 얘네들이죠. 예, 얘가 바로 핵심이에요. 자, 얘가 포인트인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의 관계 갖고 공부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자, 이 2차 a가 양수라고 하면 생각하면, 음수인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a가 양수일 때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이 x축이에요, 접하는 경우,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때 이 x축과 만나는 요 두 점을 알파, 베타,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는 뭐냐? 바로 요 선생님 이쪽 파란색으로 해놓은 요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두 실근이 바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 x좌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얘가 중근을 갖는다, 하나만 알파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요런 모양일 것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허근을 갖는 경우죠. 만나는 실수 값은 없어요. 허근을 갖는 경우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하나의 중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는 여기에서 우린 판별식 D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가지고도 판별을 할 수 있었죠. 이 2차식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접한다, 실근은 방정식은 하나, 얘가 0보다 작으면 허근, 실근은 없다. 그래서 얘가 이 경우, 이 경우 우리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했었어요. 물론 0보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 이것의 개수가 두 개면 서로 다른 두 실근, x축과 교점이 하나면 중근 하나, x축과 만나지 않으면 실근을 갖지 않는다. 즉 허근을 갖는다란 이야기인 거죠. 자, 얘가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느냐라는 얘기면,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설명을 해 줄게요. 이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얘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fx는 하고 했지만 실제 그래프는 뭘 그리냐면 y equal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그린 거죠. 실제는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도 y equal 0 이런 직선, 요 직선과 요 곡선을 그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직선이라는 건 y equal 0, 이게 바로 x축이죠. x축. x축 그린 거예요. x축이에요. 그리고 얘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으로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랬을 때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건 얘네들을
y를 소거해서 연립한 거예요. 얘하고 얘 두 식을 y를 소거한 식. 그래서 y 대신에 0을 집어넣고 x에 관한 연립을 했더니 그 값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하면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즉 방정식에서 얘는 y 이퀄 요 2차식과 y 이퀄 0 얘네 둘의 요 교점이죠. 교점의 x좌표 이 말이 얘네 두 식을 y를 소거해서 x에 관한 식으로 연립한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x에 관한 식으로 연립 방정식 풀었으면 x 값이 먼저 나오겠죠. x 값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x를 여기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 y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x는 알파, y는 0, x는 베타, y는 0 이렇게 두 교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x, y 값을 사실 다 구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방정식에서는 y는 이제 구하지 않으니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이 이론을 이거 1학년 때 공부하는데 이제 방정식 A 활용, 방정식 A 활용 지금 방정식이잖아요. 얘가 이게 2차식이 아니라 3차식, 4차식인 이런 고차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뭐가 똑같다는 얘기냐? 3차식이어도 똑같아요. 요식 나눠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우변 y 콜 0, 즉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요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이 이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즉, 자 이제 3차 함수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요게 3차식인데 이퀄 0이다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방정식에 세 실근 가질 수 있죠. 이것의 근은 우리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우리 고차 방정식 1학년 때 공부해봤죠.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 그죠? 세 개인데 중근짜리가 있어서 두 개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실근 하나 나머지 허근 두 개. 그리고 삼중근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다양하게 즉 실근은 최대 3개 그죠?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최대 3개 아니면 2개 하나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얘를 쌤이 fx라고 놓고 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이거야. 여기다가 그려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고 합시다. a가. 그래서 끝이 올라가는 모양. 그런데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라고 했다면 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은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y 이퀄 이거. 자, 즉 y 여기다 이렇게 y 이퀄 요 3차식. 그 다음에 얘 빼고 또 하나 여기다 y 이퀄 0. 얘네 둘을 연립한 거예요. 얘네 둘을 연립하여라. 응? 요식과 요식을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들을 찾아보아라. 연립방정식이잖아요. 미지수 2개짜리. 그래. 물론 우리는 3차는 안 하긴 했었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 그래 그럼 y를 소거하자. y에다 0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3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것의 해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가 알파, y는 0, x가 베타, y는 0, x가 감마, y는 0이라고 하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그 연립방정식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y를 소거한 x에 관한 3차 방정식 상황에서의 실근이 바로 이 x축과의 교점이다. 이 x축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뭐냐면 y 이퀄 0이라는 직선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 하얀색 2차 곡선하고 선생님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 y 이퀄 0이라고 하는 빨간색 y 이퀄 0이라고 하는 요 직선하고 얘하고
서로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고 그때 x좌표가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라서 끝에가 0이라서 y 이퀄 0을 대입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얘가 3차식도 좋고 4차식도 좋고요. 이퀄 0이 있으면 얘 fx 이퀄 또는 y 이퀄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예를 1학년 때 했던 것 같고 한 번만 살짝 예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 시작이,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선생님 지금 이제 방정식 부등 활용을 2시간 동안 나눠서 할 건데 일단 첫 시간 방정식 활용만 할 건데요. 자, 이 예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3 정도로 합시다. 3 이퀄 0. 자, 요 방정식의 해 우리 잘 알죠? 인수분해하면 x-1, x-3은 0 해서 우리는 x는 1 또는 x는 3입니다. 이 방정식이 이렇게 잘 풀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y는 하고 요렇게 하고 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얘가 어떻게 그래프가 지나면 y절편 3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때 여기가 1이고 여기 3이고 y절편 3이고 이거예요. 얘는 요 함수의 그래프고 얘는 y 이퀄 0라고 하는 요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1과 3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쌤이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3이 아니다, 뭐 얘가 4다, 그럼 어떻게 되니? 4다. 그러면 여기 2라는 점에서 그래프가 여기 4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하나. 즉,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요.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x-2의 제곱 이퀄 0이라면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x 이퀄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만날 수도 있고. 자, 그런 거 하면 또 잠깐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아까 1, 3에서 만났지. 자,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해가 1, 3이에요. 얘를 요 3을 이항시켜 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 는 마이너스 3. 조금 전에는 y 이퀄 이거하고 y 이퀄 0하고 했는데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거야. 잘 봐. 얘 y 이퀄 이거 또 얘 y 이퀄 마이너스 3 이래 보자고. 즉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y는 마이너스 3. y 이퀄 0이 아니야 이번엔?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건 요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날 거고 x가 0일 때 0이죠. 그 다음에 0, 4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0, 4에서 만나게 되는 이렇게 해서 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얼마? 여기가 4가 되겠죠. 요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예요. y 이퀄 마이너스 3은 어디야? y 이퀄 마이너스 3. 여기 어디 지날 거라는 거죠. y 이퀄 마이너스 3. 응? 여기 마이너스 3. 얘랑의 교점 이거잖아요. 교점의 x좌표가 얼마냐? 얘가 1, 3일 거라는 거야. 요 둘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3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얘네 둘을 연립하면 요 식이 되는 거고 요 방정식의 해 이거 넘겨놓으면 아까 했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 이것의 해와 이 교점의 x좌표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우리 1학년 때도 공부했지만 뭐 2차 함수와 직선의 이 교점의 x좌표 이게 바로 얘네 둘 연립하는 거잖아. 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다시 이렇게 4x-3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똑같은 문제야. 방정식이. 그지? 그러면 얘는 y 이퀄 x제곱이 이렇게 가는데 y 이퀄 4x-3이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그림이 뭐 이렇게 하여튼 y 이퀄 x제곱 이건데 밑에서 쫙 지나가면 여기 1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놔도 결국에는 y 이퀄 이거, y 이퀄 이거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ax 세제곱 더하기 bx 뭐 이것도 그냥 안 할게. 그냥 어떤 fx가 이퀄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y 이퀄 fx라는 그래프와 y 이퀄 0이라는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교점의 x좌표, 즉 y를 소감 x가 먼저 나올 거예요. 걔랑 이것의 실근과 똑같다라는 거죠. 교점은 좌표 평면에 있으니까 실수만 점이 나와요. 허수는 점이 안 나와요. 그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는 오늘 공부할 얘기는 사실 다 했어요. 이제는 이것을 응용한 더 비슷한 얘기들을 쭉쭉쭉 해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방정식 fx 이퀄 0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와 x축 위에 뭐야? y 이퀄 0이에요. 이거 y 이퀄 0의 교점의 개수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fx 이퀄 gx 함수를 좀 넘겼었죠. 얘가 0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왼 좌변과 우변에 x에 관한 식이 있다? 그랬을 때 실근의 개수 똑같다는 거예요. y 이퀄 fx, y 이퀄 gx. 둘 다 이 두 직선, 두 곡선 또는 뭐가 됐든 얘네들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이 실근의 개수는 같다라는 거죠. 1학년 때 공부했던 이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얘네들을 연립한 방정식이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하는 경우에는 실근이 하나가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3차 함수도 이렇게 됐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갔다. 뭐 이퀄 0꼴일 때 이렇게 되면 교점이 3개 또는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여긴 접하고 이렇게 갔다. 실근 하나, 중근 하나. 그래서 실근은 2개. 물론 끝이 0인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요런 케이스. 하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이 우변은 직선의 모양으로 줬어.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3개. 하나, 둘, 셋.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요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3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노란색이 fgx가 얘가 아니라만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 하나 2개.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알죠. x 이퀄 2 또는 x 이퀄 4. 이때 2는 중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우리 해는 직접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y 이퀄 해갖고 얘를 쫙 그린다 그러면 2에서 중근을 갖고 4. 그럼 이렇게 되는데 중근을 2와 4인데 여기 있죠. 그래프 모양이 여기에 x축이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 중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그지? x축이 이렇게 지나가 여기 x축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뭐 y축 여기 뭐든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2와 4인데 그러면 x축과 교점이 2와 4에서 만난다라는 얘기. 자,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하나, 둘, 셋 뭐 있어요. x가 1 또는 x는 2 또는 x는 4인데 4가 중근이야. 우리 4차 함수 그래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릴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3개가 나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4가 얘가 중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 거냐? 4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봐봐.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4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돼. 1, 2, 4, 4. 4가 두 번인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인데 둘이 붙으니까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대로 그리면 짠 여기 4에서 중근 1, 2, 4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해를 구하기 쉽지만 사실 방정식이 해를 구해야 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극대극소에서 요점의 좌표를 찾아냈었어요. 미분하고 이래가지고, 그지? 근데 이제 x절편 찾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릴 때 쌤이 y절편까지만 얘기하고 x절편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한 고차 방정식의 해에서 구할 수 있었고, 그 해를 구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구한다면 우리는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fx가 0이에요. 자, fx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얘가 그러면 얘를 우리는 요때 y 콜 fx를 구할 거야. y 콜 fx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y 콜 fx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좀 뭐 x축 y축은 뭐 안 그려놨어요. 왜냐면 뭐 여기쯤에 y축만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y축이 어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자, 얘가 이거는 x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x축이 여기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 x축이 여기 있으면 하나와 중근에서 두 개,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 하나, 이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지금 여기 y좌표를 표시해 줄게. y좌표를 여기가 뭐 5, 여기가 1 이렇다고 칩시다. 1. 그러면 얘는 x축이 1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한 점밖에 안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근이 하나란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요 값을 k라고 놨어. k. 그럼 fx 이퀄 k라고 하는 요 방정식은 k가 얼마냐에 따라서 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얘는 y 이퀄 fx는 여기 그렸지. 그지? 이제 y 이퀄 k를 하나 그려야지. y 이퀄 k. 이건 상수함수니까 어떻게 생겼니? 그냥 이렇게 일자로 생겼잖아. 그래서 만약에 k가 2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2다. fx가 이렇게 그림이 생겼는데 요 값이 만약에 2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 6이다. 실근 하나만 갖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우변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그려졌다 그럴 때, 만약에 3차함수가 이게 아니고 쌤 이거다, 이거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 이건 말할 것도 무조건 하나야. 그지? 물론 이제 우리 그 3중근일 때, 요거 3중근일 때, 그때도 3중근이지만 개수는 하나잖아. 그래서 이거 아니면 극대극소 갖는 거 아니면 무조건 하나야. 개수는. 이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프가 극대극소 갖는 경우에 여기 상수인 경우에 그래프 그려놓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fx 이퀄 a의 실근의 개수는 요 a의 값이 요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요 p나 q에서 만나면 중근 하나, 나머지 실근 하나, 두 개. 이런 대로 지나가면 실근의 개수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뭐 이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자, fx가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이거래요. fx 그래프가 이거래. 그럼 fx를 나타내는 고식 이퀄 얼마? 식 이퀄 3 또는 4 또는 5일 때 실근의 개수. 조금 전에 했잖아. 3이면 여기 지나가네.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그럼 실근의 개수는 3개. 4 여기 실근의 개수 몇 개? 2개. 5 여기 지나가. 이렇게 5 그러면 1개. 이해가 되죠? 여기가 이쪽이 0이, 0이면 이게 만약에 0 그럼 방정식 그러면 여기 1개, 실근의 개수는 하나. 근데 우변에 어떤 상수를 놨을 때 이렇게 그리면서 그 요런 모양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뭘 알아야 되냐면 극대값, 극소값을 알아야 돼. 그지? 요게 극소값 1이고 극대값 4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겠지. 그래서 우리 극대극소를, 즉 미분을 공부했다면 요런 형태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요. 맞아요. 좀 응용된 문제는 이걸 이용한 문제, 선생님도 사실 이런 거 이용해서 출제 많이 합니다.
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긴 했어요. 사실 중요한 건 앞에서 다 했어. 그런데 교과서에서나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3차 방정식인 경우 우리 2차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니 물어보면 아까 2차식에서 판별식 해보면 그냥 끝나죠. 근을 구하라 그러면 방정식 풀어야 되지만 실근이 몇 개니 그러면 판별식 D, D,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알면 끝났었어. 그럼 선생님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선생님 왜 안 나오는 파란색을 계속 잡고 있니? 이것에 뭐 판별식은 없나요? 있기는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 판별식을 굳이 안 해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럴 거예요. 야 이거 Y꼴 이거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알잖아. 뭘 판별식을 따지려고 그래. 그래프를 그려봐 이거예요. 선생님 그래프를 잘 그릴 것 같으면 뭐 고민도 안 하죠. 근데 야 봐봐. 판별식이 딱 봐서 미분해 가지고 0 되는 값 얘를 fx라고 한다면 좀 y 플라임이 0 되는 값 찾아. 없어? 아니면 하나만 있어? 그러면 그래프 이거나 이거야? 그러면 고민하지 마. 실근 무조건 하나지. 자, 미분을 했는데 얘가 실근 2개를 가져. 미분을 했더니 그러면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 A가 양수일 때 얘기야.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이거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잖니? 이거냐 이거냐. 근데 얘가 뭐야? 우변을 0이라고 하니까 X축. X축이 어디 있냐는 거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실근 하나. X축이 여기 있으면 실근 2개. 여기 있으면 3개, 2개,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긴 없나? 에이, 그림이 있는 거야. 그런 거지. 자, 여기에서 근데 이걸 갖고 와요. 얘하고의 차이를 뭘로 판단할 거냐? 이걸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얘하고 얘의 차이가 선생님 뭘 기준으로 했니? 요 점이죠. 극대점과 극소점. 그래서 극대극소가 둘 다 X축보다 밑에 있으면 하나야. 이 X축이 극대나 극소를 이렇게 지나면 2개야. X축이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으면 3개야. X축보다 극대극소가 둘 다 위에 있으면 1개야. 아하. 자, 그래서 얘를 알파라 그러고 얘를 베타라고 하자. 이건 지금 어디서 구했겠어? 얘 미분해갖고 이거 0에 이것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알파 베타. 우리 이거 지난번에 극대극소 할 때 많이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이때 극대값과 극소값 어떻게 구했어? 극대값 얘가 A가 양수인 경우야. 작은 알파를 집어넣어서 F의 알파, 여기 극소값 F의 베타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양수이고 얘가 음수 이런 경우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 같잖아. 극대가 이 경우 극소보다 크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딴 얘기. 극대가 항상 극소보다 크냐? 3차 함수는 당연한데 4차 함수는 꼭 그렇지 않아. 응? 4차 함수만 해도 그 4차 함수만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5차 함수만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극대극소가 이게 높낮이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꼭 그렇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면 3차 함수는 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자, 극대가 극소보다 크다. 그럼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얘가 양수이고 얘가 음수이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거라는 거지. 여러분들 어떤 두 수가 부호가 다르다.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 음수다.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다. 그럴 때 우린 간단하게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만약에 두 수의 곱이 양수이다. 그러면 둘의 부호가 같다.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만약에 얘네 둘이 곱한 게 0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그지? 맞아. 우리가 알고 있어. 자, A 곱하기 B가 양수이다. A 곱하기 B가 0이다.
A 곱하기 B가 음수이다. 요게 뭐야? 둘의 부호가 같다, 양수이면. 그지? 이건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최소한. 이거는 하나가 양수, 하나 음수다. 그러니까 우린 극대가 양수, 극소가 음수가 되려면 얘네 둘 곱한 것이 음수이면, 그러면 무조건 x축이 1로 지나갈 거고, 얘네 둘이 곱한 것이 양수면, 둘 다 양수면 이거, 아니면 둘 다 음수이면 이거니까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될 거고, 만약에 곱한 게 얘네 둘 곱한 것이 0이면 1로 지나갔거나 1로 지나갔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냥 이제 이 내용을 쌤이 정리한 거를 같이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보자. 여기 있는데 3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극대가 양수, 극소가 음수. 즉, 이 경우는 F 알파 아니면 그냥 극대 극소라 그럴게. 극대 대소라 그래. 그냥 이렇게 할게. 야야 대자, 소자 곱한 것이 얘는 음수인 경우예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아니면 뭐 이거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얘는 극소가 0인 거, 얘는 극대가 0인 거, 얘는 무조건 0인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케이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얘는 양수, 둘 다 양수니까. 물론 밑에 그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극대 곱하기 극소의 값이 음수이면 서로 다른 세 실근, 0이면 두 개의 실근, 만약에 양수이면 하나의 실근을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정리 한번 해봅니다. 정리 다 됐을 거라고 보죠. 3차 함수가 있어요. fx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 안 갖는 경우는 할 것도 없어요. 그죠? 무조건 뭐 실근 하나예요. 그 값을 가질 때,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식에 대한 이퀄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그는 극값들, 극대 곱하기 극소만 조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별 붙인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일 것이다. 이거 얘는 양수, 얘는 음수겠죠. 그지? 물론 이렇게 생긴 것도 마찬가지. 양수, 음수에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내려가는 경우도 이렇게 생길 것이다. 극대 극소 곱하기 0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니까 x축과 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근이 하나 존재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고,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라는 얘기는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둘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실근은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허근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 봅니다.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함수가 있다 그럴 때 문제에 뭐라면 요거 이퀄 0에 이거 이퀄 0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극대 극소. 이 그래프 이렇게 생길려나? 이거지. 그지? 이거일려나? 이거부터 확인을 하는 거야. 뭔가. 그러면 우리 미분부터 해보면 돼. f 플라임 x는 3x 제곱 빼기 3. 그러면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이 중에 뭔 줄 알았어? 왜? 얘가 0이라고 놓고 봤더니 x값이 1과 마이너스 1 두 개니까 이거 중에서 실근 두 개 가지니까 얘네들이 아니고 이거 모양이다. 즉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고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끝이 올라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것이다. 자, 이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뭐 두 개냐, 세 개냐, 한 개냐 이거 물어보려면 딴 게 없어. 마이너스 1에서의 극대값과 1에서의 극소값을 조사하면 되잖아. 즉 뭘 하라는 얘기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러니까 이게 3인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하나는 양수, 얘는 음수. 이렇게 그래프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근이 뭔지 몰라. 방정식을 풀진 않았어.
근이 무엇이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는 극대는 양수고 극소 음수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는 알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쌤이랑 개념하기 코너 문제 한두 개만 풀고 일단 쉽시다. 자, 이건 2차 함수 그래프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지? 이건 이제 그냥 예전 거 한번 연습하는 거야. 자, 얘의 경우는 어떻게 했었니? 이거 그냥 판별식 했어요. 짝수 공식으로 하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5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실제적으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뭐 이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고 여기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는 사실상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 이거 또 이렇게 찾아도 돼. 얘는 x 플러스 4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 그럼 플러스 4 이렇게 마이너스 9 이쯤 되겠나? 얘는 y 이퀄 이렇게 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다. 꼭지점 즉 최소값이 음수야. 사실 이것의 극소값이 음수지. 얘를 지금 다 한 건데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미분을 해도 돼. 얘를 fx라고 하면 봐.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잖아요. 미분을 해봐. f 프라임 x는 2x 더하기 4. 얘가 0 되는 값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가 나와요. 극소값이 음수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갈 거다. x축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3차 함수에서 적용할 걸 2차 함수에서 한번 해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얘는 이제 조금 전에 했었죠. 아까 얘에서 그 방법이 좋다.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극값, 극대극소가 부호를 물어보면 끝나겠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6이라 하자. 이런 말을 꼭 써줘야 돼요. fx가 내 맘대로 놓을 수는 없어서. 이제 맘대로 놓고 이거라고 하고 이제 미분을 들어가는 거지. 3x제곱 마이너스 12 그러면 3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거 왜 나오는지는 알죠? 4 마이너스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돼. 그냥 머릿속으로 지난번 했던 거 최고창에서 양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여기가 2구나.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하면 돼? 여기에서 f에다가 마이너스 2 극대값 찾고 f에다가 이 극소값을 구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니?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을 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 더하기 16 그러면 24, 40, 32? 32 0보다 크잖아. 그죠? 2를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4 더하기 16 16 0이네? 0. 그러면 극소값이 0이라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지. 2일 때 0이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는 중근 나올 거라는 거고. 오케이? 하나가 0이 나오면 이거 먼저 했으면 이거 할 것도 없는데. 극대극소가 동시에 0 나오지 않아. 3차 함수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하나만 했으면 끝났을 건데 아깝다. 하나가 0이면 무조건 실근은 두 개다. 자, 한 문제만 더. 다음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거 두 개 있는데 뭐 좀 어려워 보이는 이거 하나만 해볼게. 방법은 똑같겠지. 자, 이거 역시 얘를 그냥 이제 쌤 이렇게 쓸게. 얘를 fx라고 할게. 우리끼리 풀이니까. 그러면 f 플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3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이제
그럼 이제 뭘 구해봐? 극값을 찾아봐. F1은 얼마이고 F3은 얼마일까요? F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6 더하기 9 빼기 4. 0이다. 그지? 와, 얘도 0이다. 얘가 0이니까 얘는 볼 것도 없어. 3 뭐 할 볼 것도 없이 얘가 0이면 얘는 분명히 음의 값이 나올 거야. 3집은 음수가 나올 거야. 분명히. 그지? 뭐 보나 마나 그래프 상황으로. 어쨌거나 하나가 0이니까 이건 뭐야? 아하, 얘는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오케이? 극값을 조사해서 부호만 알면 그 극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짠짠짠 여기죠. 이거. 오늘 원리를 처음부터 선생님이 강의를 했고 시작 시간에 그 원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이론적 결론은 이걸로 가고 싶은 거고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사실 개수 찾는 게 핵심이 아니라요. 그래프를 이해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아주 어려운 고차원적인 문제들, 수능 시험에서도 킬러 문제들 이거 이용해서 참 많이 냅니다. 이 내용은 쉽지만 이걸 응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앞에서 원리 설명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부등식, 역시 부등식도 그래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 이 그래프를 미분을 이용해서 극값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시 다음 시간에 부등식의 활용 바로 이어서 갈 겁니다. 선생님 이거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교과서나 선생님 책에서나. 그래서 선생님 잠시 물 한 잔 먹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잠시 물 한 잔 먹고 다시 만납니다. 좀 이따 봐요.